음식 선택에 진심을 다하는 이들이여 TV 앞으로 헤쳐 모여. 겨울 든든하다 못해 빵빵하게 채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쫄깃쫄깃하고 떡인가? 아니야, 빵인가? 들리시나요? 떡순이, 빵순이들 심장 요동치는 소리가 두말 필요 없는 환상조합으로 업계를 평정한 간식들이 떴습니다. 달콤한 입맛 사냥꾼에게 저격당할 각오 되셨다면 돌격 앞으로! 아, 새해부터 정말 아이고 꼬이도 너무 꼬여. 아우 정말 새해부터 일이 너무 꼬인다 꼬여. 잘 꼬였다. 허허. 아니 저기 꼬이면 기분이 나빠야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 꽈배기. 예, 어우 제대로 잘 꼬였네요. 잘 꼬였습니다. 예. 예. 꼬일수록 맛있는 첫 번째 주인공 참맛 꽈배기 등판이요. 아는 맛이 무서운 법 보는 것만으로 이미 고소하다 고소해. 맛있는 냄새. 이쪽입니다 이쪽. 세상에나 세상에나 꽈배기들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꼬였습니다. 아 요즘 이 꽈배기가 그렇게 인기라고요? 네, 꽈배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찾아주세요. 야 그래서인지 이른 시간인데 벌써 여기 꽈배기 사러 오신다 봐요. 꽈배기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꽈배기 만드는 거 배우러 왔습니다. 에? 꽈배기를 만드는 방법 배우러 왔다고요? 문턱이 닳도록 교육생이 드나든 이곳. 그만큼 등장과 동시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참맛 꽈배기. 저울은 이제 항상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람수를 올려놓고 이제 하시면 돼요.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만큼 그 노하우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처음 듣는 저도요. 딱 들으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꽈배기를 사러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네.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르쳐 드리니까 또 이분들도 또 저희한테 열심히 배워서 또 이런 저희 같은 이 성공적 사례를 그분들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꽈배기를 열심히 밀면서 지금도 제가 꽈배기를 밀으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아무리 안동 특산물이라고는 하나 참말을 넣었다고 맛이 달라질까? 생각했다면 잠시 대기. 오 반죽이 찰지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인기 있는 꽈배기 그냥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것의 정체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요? 예. 맛의 비결이 바로 막걸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 막걸리 한 잔 들어가나요? 두 잔 들어가나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상상 못할 재료의 정체 다름 아닌 막걸리. 반죽의 발효를 돕기 위해 막걸리 효모를 이용하는 것이 참맛 꽈배기 특급 비결입니다. 찹쌀과 참맛가루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 자, 이제는 본격적인 힐링 타임 들어갑니다. 고소하게 튀겨낸 참맛 꽈배기의 달콤함을 살짝 더하면 빵순이들 무장 해제. 와 여러분 보이시죠? 요 도너츠 일단 요 노르스름한 요 빛깔부터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넛 향? 기름 냄새 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기름 냄새 이게 또 이렇게 좋거든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맛 좀 보겠습니다. 와 그냥 이거 먹고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산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 쫄깃쫄깃하고 빛깔부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맛있다. 찹쌀 도너츠와 핫도그까지 삼총사가 모이면 정예부대 완성. 여러모로 이 조합 찬성이요 찬성. 왜 마시냐고 묻지 마. 참맛 꽈배기 일단 함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아직 만족하기엔 이르다는 간식 마니아들 주목하시라. 참맛과비가 신의 스타였다면 간식계 원로 배우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와, 빵 냄새 좋다. 여러분, 이곳이 보통 빵집이 아니랍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가게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100년 가게. 특히 지난해엔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했는데요. 당당히 1호점이 된 이곳. 찐 국민 빵집답게 역사만 해도 무려 40년입니다. 그만큼 입소문 자자한 대표 빵들이 가득. 하지만 그 사이에서 포착된 건 아니 이게 왜 빵집에 떡이 있지? 잠깐만, 이거 떡인가? 아니야, 빵인가? 떡? 빵? 빵? 떡? 너 정체가 뭐니? 빵집에 웬 떡인가 했더니 보이시죠?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 인절미. 아니, 도대체 정체가 뭐지? 사장님, 옆에 계시네. 아니, 사장님, 도대체 이게 빵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에요, 빵이에요? 네, 저희 집의 명물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본파는 인절미, 겉은 카스테라 빵. 심상치 않은 조화 앞에 입맛도 다시 일발장전. 카스테라 빵가루를 묻힌 인절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한 30년 전쯤인데요. 그 경쟁 제과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그 당시 공장장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자 뭐 고심고심한 끝에 탄생된 것이 저희가 만드는 카스테라와 또 예전부터 만들어왔던 찹쌀떡을 이렇게 혼합해서 탄생된 게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색다른 메뉴를 고민하던 중 인절미에 콩고물 대신 카스테라 가루를 입혀 맛있는 조합을 완성시켰다는데요. 이제는 전국구로 입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미리 예약 주문을 하지 않고선 맛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군요. 세상에나, 이건 어디 가나요? 그자, 이건 수원, 전 전라도, 서울, 인천, 강원도. 아, 이게 다 이게 떡인가요? 네, 오늘 물량 택배로 나가는 물량들입니다. 와, 하루에 얼마나 나가나요? 네, 택배는 전국으로 한 60군데씩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량은? 물량은 택배 물량은 한 8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 다 가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안 됩니다. 아, 제주도는 왜요? 제주도는 섬이라서 예. 택배가 다음 날 가야 되는데. 아, 예. 신선도를 제주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제주도 분들은 이 무태 나왔을 때 그때 시켜 드세요.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하지만 육지는 어디든지 다 갑니다. 매일같이 매진 사례가 이어진다는 카스테라 인절미. 그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제빵실을 급습한 뽀글이 최기정. 어디 보자. 딱 봐도 베테랑급 손놀림이 장난 아닙니다요. 아니 근데 이게 돌리는데 네. 살살살 돌리니까 네. 그 카스테라 빵가루가 다 이게 묻혀지네요. 네, 저 손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비밀병기. 손 한 번만, 하나, 둘, 셋. 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기술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 네. 그거 눈에 안 보여. 그건 아무리 찾아도 눈에 안 보여. 먹으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비법은 요요 빵가루에 있었으니 잘 달라붙지 않은 카스테라 가루를 떡에 착 붙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랍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절대 공개 불가. 그러니 그냥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맛있게 먹자고요. 카스테라 인절미. 카스테라 빵가루 안에 인절미 있다. 맛은 어떨까요? 요게.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쫄깃쫄깃 인절미에 부드러운 카스테라. 떡인 듯 빵인 듯 빵인 듯 떡인 듯. 아, 이거 오묘한 맛이네요. 맛있어요, 진짜. 현기증 날 정도로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떡과 빵의 조화.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시라니까요. 카스테라 인절미 내 마음속 엔절.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다시 찾는다는 간식계의 스테디셀러. 빵순이 떡순이를 홀딱 반하게 할 그 맛. 참맛 꽈배기야 카스테라 인절미. 함 잡숴봐요. 기쁘고 특별한 날,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음식 떡. 여기 오랜 세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음식들의 깊은 맛과 그 속에 담긴 멋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수민 씨와 함께 그 깊은 맛을 음미해 볼까요? 문 밖까지 구수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이곳.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가 그 전통 음식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재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 법. 음식 만들기에 앞서 깐깐한 재료 고르기가 시작됐습니다. 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인가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여기 완주 로컬푸드나 전라북도 내에서 들어오는 로컬푸드 제품들이에요. 전통 음식을 하는 이답게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가치를 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수정과에 들어갈 곶감이거든요. 그래서 네, 곶감에다가 호두를 마를 거예요. 예쁘게. 호두가 우리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반가운데 아, 그러시구나.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게 호두가 들어가요. 특히 우리 땅의 기운을 끌어안은 토종 종자를 먹는 것을 중시합니다. 생강은 지금 보면은요. 토종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토종이 아니고요. 아, 뭐 차이가 있나요? 토종이 아닌 것들은 지금 좀 이게 굵어요. 크고. 네, 그런데 향도 더 좋고 얘가 매운맛도 더 좋고. 우리가 토종을 먹어야지 또 저희 것들 씨앗이 보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하나 때문에. 배웠네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강을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가보면 우리 고려인 이제 3, 4세 분들이 이제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말린 생강을 팔고 있어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제 생강의 효능이 알려졌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감기에도 좋다고 알려져서 예,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고향에도 생강이. 토종 식재료까지 구입했겠다. 정담을 나누며 재료 손질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오늘은 이제 수정과랑 또 뭐뭐 만드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수정과랑 인절미하고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서 놓고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좋을 영양떡을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음식에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힘이 있다고 믿는 이들.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입니다. 그 우리만 연구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음식들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옛날 먹던 음식들 그래 잊혀져 가잖아요. 네. 또 우리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음식들을 만들어보고 재현해보고 그래서 옛날 것을 더 잊혀지지 않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났었거든요. 집에서 만들긴 부담스러웠던 떡과 수정과. 먼저 찹쌀가루부터 준비합니다. 떡 좋아하시나요? 아, 네, 지금 좋아합니다. 아, 집에서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죠. 저는 정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영양 찰떡 안에 들어갈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단맛을 더해줄 대추와 밤을 넣어주고요.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떡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빌었대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많이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물러가라. 네. 코로나가 없애게 해주세요. 모든 재료를 그대로 찜기에 넣어주면 영양 찰떡 만들기 준비 끝. 100일 되면 뭐 그 백설기고 그 이사 가면 뭐 시루떡인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이렇게 백설기의 그 흰색은 순수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얗게 그런 거. 옛날에는요. 그 뭐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100일 정도까지만 지나면 그게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100일 떡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익었나 안 익었나. 짜잔. 아, 투명하죠. 다 익었어요. 네. 김이 모락모락
바로 입으로 직행해도 맛있지만요. 찰기가 생기도록 조물조물 한참을 치대줍니다. 이게 만두보다도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만두가 더 만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요. 우리는 만두를 많이 해먹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고향에서도. 또 뽀얗게 잘 익은 찹쌀 반죽에 취향대로 고무를 얹어주기만 하면 구수한 인절미도 완성입니다. 와, 장미꽃이 피었네요. 네, 정말 보기 좋네. 보기 좋으니까 먹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떡이라는 것은 나누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도 나눠주고 옆집도 주고 앞집도 주고 넉넉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맛도 한번 보시고 네. 담백하죠. 콩고물이 떨어지죠? 네. 맛은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요. 이게 설탕을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설탕 안 넣으면 조금 맛이 어떨까 했는데 안 먹어본 음식이니까 이렇게 그다지 제가 뭐 즐겨 먹거나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사 때 먹거나 뭐 여러 가지 먹을 기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은 그래도 좋아하는 떡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곶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맘때 즐겨 먹던 우리의 전통 음료 수정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각자 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끓여서 지금 합해서 더 끓여줄 거예요. 한번. 생강과 계피,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시 한번 푹 끓여줍니다. 곶감을 그냥 넣기도 하는데 조금 더 예쁘고 모양이 좋으라고 곶감 말이를 할 거예요. 씨를 뺀 곶감 속에 호두를 넣고 돌돌돌 말아준 곶감말이가 수정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감기 예방에도 좋아 이맘때 즐겨 먹던 수정과부터 한 끼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영양 듬뿍 찰떡, 그리고 구수한 인절미까지 집에서도 여느 디저트 카페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떡도 만들어 보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직접 못 해드려도 전통 빵이랑 어떤 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한번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 되게 화려해. 동그라는 주식빵이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른 각기 맛이 다른 빵 종류. 언제 이렇게 많이 차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손님이 오거나 뭐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새해라든지 이렇게 명절 이럴 때 이렇게 상을 차리고. 떡과 빵, 그 모양과 맛은 다르지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기쁜 날 푸짐하게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던 마음만큼은 양국 모두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영양이 만점이지만 이 오랜 시간 아니고 그냥 금방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 먹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막 빵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이제 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또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되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전통 음식을 다른 나라 사시는 분한테 같이 해서 너무 좋아. 이런 좀 우리 전통 음식을 조금 더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요즘에는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향에 가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배운 것들 보고 저도 집에서도 한 번씩 해주고 아이들한테 또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나수민 씨,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걸까요?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그 유학생 후배들이 있어요. 오늘은 떡이랑 수정과랑 만들어봤잖아요. 이제 그걸 좀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이걸 찾아오게 됐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만 약 10시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두 사람을 유학길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 지가 언제 얼마나 됐죠? 벌써 1년 반. 오랜만에 봐서 여전히 예쁘고 여전하네. 4학년 때 3학년 지 1년밖에 안 남았네. 지난 2019년 키르기스탄의 경제사절단이 전주를 방문했을 당시 인연을 맺은 세 사람. 밥도 사주시고 마이산으로 놀러 갔어요. 이렇게 같이 신안으로. 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한국에 또 뭘 만들면 꼭 다른 사람하고 이제 나누는 이런 그 문화가 있어요. 키르기스탄에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정이 많잖아. 근데 한국도 정이 많다. 나는 거기에서 공통점을 많이 느끼는데 한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있다 해서 이제 또 알려주고 싶어서. 각각 한국 유학 생활 5년, 3년 차인 불을차와 자리나에게 떡과 수정과는 자주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음식에 담긴 마음이 제대로 배달된 것 같습니다. 같은 교양 언니가 키르기스탄 언니가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약간 가족 느낌이 나고 설날에 이렇게 톡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설날을 맞아본 느낌이 들어요. 이맘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마음을 나눠주는 이의 온기 덕분에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하고 또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 가족들이 다 고향에 있고 다 특히 명절에는 굉장히 이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렇게 전통 음식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몸에 좋은 그 떡이라든지 수정과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맛의 힘. 사람 사이의 마음과 마음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Қырғызстанда жүрген ата-енеме жана бир туугандарыма салам жолдойм. Биз ушинтип Кореяда жүрөбүз. Денсаулыктарыбыз жакшы, баары Кудайга шүгүр, окууларыбыз болуп атат. Мен сиздерди сагындым. жана бир туугандарым, мен Кореяда жакшы окуп жүрөм. Силерди аябай сагындым. Кореяда жакында Кореянын өзүнүн жаңы жылы болот. Ошон үчүн силерди да куттуктайм. Силерди жакшы көрөм. 우리가 알던,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포항 여행은 잊어도 좋습니다. 여기 포항 여행의 정의를 바꾸고 있는 청년 부부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포항을 거점으로 스마트 여행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여행 스타트업 대표 서민아, 윤택경입니다. 보고 먹고 찍고 뻔한 여행 공식에 새로움과 설렘을 더하고 싶다는 부부. 포항의 모든 풍경과 이야기가 그들에겐 여행 콘텐츠의 아이디어가 된다는데요. 세상 힙한 포항 여행의 정의를 이 청년 부부에게서 들어봅니다. 포항 관광의 1번지 구룡포.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나 안 피는 계절이나 이국적인 분위기 뽐내며 꾸준히 사랑받는 근대문화 역사 거리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부부도 눈 감고 이 길을 걸을 만큼 자주 드나든 곳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이제 기분 전환하러 구룡포에 자주 놀러 오고 있습니다. 네, 바다 보러 오기도 하고. 네네. 구룡포가 워낙 또 바다가 예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구룡포에서 준비하고 있던 여행 상품이 이제 막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난해도 이곳에만 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이유. 바로 애지중지 공들인 부부의 여행 콘텐츠가 구룡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상품은 또 어떻게 잘 팔리고 있나요? 상품 반응이 엄청 좋은데 지금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손님들은 많으세요. 구룡포 토박이인 카페 사장님은 부부를 위한 자리를 선뜻 내어줬다는데요. 색다른 포항 여행을 바라는 두 마음이 통했던 거죠. 여기는 이제 구룡포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저희 상품을 전시해서 이제 판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할 겸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념품 하나가 여행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죠. 그렇듯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부부. 그렇다면 굳이 왜 포항에서 이런 창업을 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세종시에서 같이 문화예술 산하기관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축제나 행사 기획 등을 하면서 이제 굿즈도 만들어보고 지역민들한테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놀거리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 거를 만들어서 직접 이걸로 돈도 벌어보고 싶고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결혼을 하면서 포항에 내려와서 포항의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포항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이걸 발굴해서 또 소개하면 정말 재밌고 뜻깊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었던 부부. 하지만 오히려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포항을 꿈의 터전으로 선택했는데요. 고향이 주는 특별한 힘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이고 와이프도 이제 고향이 양양, 이제 둘 다 바닷가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꼭 나중엔 바다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꾼 것도 있었고 이제 좀 고향이라는 곳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도 큰데 고향이라는 곳에 와서 한번 시작하는 게 좀 더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이런 시작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려와 보니까 정말 자원이 많은 거예요. 이제 구룡포라는 지역 그리고 호미곶 그리고 칠포 월포 해수욕장 쪽에 바다 카페들도 정말 예쁘고 이런 다양한 이제 볼거리들을 놀고 즐기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포항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의 눈에 비친 포항은 아직 열지 않은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고민하고 연구하는 만큼 포항을 무대로 펼칠 수 있는 여행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떠올랐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자원도 풍부하지 않을 것 같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남편이랑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또 곳곳에 발견되지 않은 예쁜 아름다운 공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포항 여행에서 부부가 주목한 점은 젊은 감성에 맞는 여행 콘텐츠의 부재였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색다른 체험을 위한 힙한 포항 여행. 이것이 부부의 숙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은 필름 여행 패키지라는 상품을 제일 처음 만들어서 이제 필름 카메라라는 일회용 카메라, 요즘 레트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새롭게 사람들이 이제 일회용 카메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포항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가이드북, 필름 카메라, 앨범 이렇게 넣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상품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이 관광지마다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의 불편함이 있는데 포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택시 투어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그리고 구룡포 이제 호미곶 이런 장소들에서 다양한 굿즈를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스토리를 좀 담은 굿즈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스토리를 담은 마그넷, 배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룡포에 숨겨져 있는 전설 그리고 이 지역 거리에 있는 테마 거리를 활용해서 미션 투어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룡포 여행과 추리 게임의 신박한 만남. 미션을 풀다 보면 구룡포의 찐 매력을 만나게 된다는데요. 실제로 안 해볼 수가 없죠? 여러분은 구룡포에 여행 가면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이보다 흥미진진할 수 없는 구룡포에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근대 문화 역사거리가 그 자체로 대형 게임의 무대가 될 테니까요. 구룡포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지역의 스토리 그리고 테마거리를 활용해서 이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깰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키트와 함께 앱을 활용해서 이제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앱에 있는 정답을 입력하면은 이제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와서 또 플레이가 가능해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구룡포를 배경으로 추리게임 투어를 만들게 된 데는 흥미로운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0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한 마리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9마리만 승천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 구룡포. 이 한 마리의 용을 찾아 나서는 게 게임의 시작입니다. 보자. 용의 승천 세빛 구룡포.
용과 관련된 구룡포의 전설을 상징하는 곳에서 첫 번째 미션 카드 오픈. 여기는 이제 구룡포의 전설을 이제 동상으로 표현해놓은 이제 구룡공원인데요. 예, 이제 저희 스토리의 첫 번째 미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션 장소에서 구룡설화랑 관련된 퀴즈를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받아서 첫 번째 문제를 풀면 이제 다음 장소로 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풀면 구룡포에 대해 한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장소를 향하는 발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이번 미션 장소에서는 QR코드를 입력하는 장소가 있네요. 잠자는 예수인의 귀가 있네요. 이거를 QR코드를 폰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룡포 근대 문화역사거리 10곳을 포인트로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지도를 보고 각 장소에 찾아가 카드에 적힌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때 앱의 정보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저희가 미션을 다 성공을 하시면은 이제 이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제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션을 진행하시면서 진행했던 이제 제한 시간들을 기록을 해서 총 얼마가 걸렸는지 기록이 되는데요. 그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구룡포를 내가 얼마나 잘 즐겼는지 또 추억도 가져가실 수 있고 좀 특별한 이미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룡포의 거리를 구석구석 누비며 구룡포의 전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던 시간. 그냥 둘러보고 눈에만 담았다면 몰랐을 구룡포의 찐 매력을 담아갑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이제 상품들이 이제 포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나 이제 또 마케팅도 열심히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아름다운 여행지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믿는 청년 부부. 그들이 포항을 무대로 마음껏 그려갈 더 재밌고 더 참신한 여행 콘텐츠들을 기대해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며 거하게 축하를 받아야 할 바야흐로 졸업 시즌. 이 좋은 자리에 꽃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각종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모조리 취소되면서 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꽃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꽃농가도 살리고 우리 집엔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 참 쓸모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예년 같으면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시기.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광양의 화훼 농가들은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꽃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6년째인 이자옥 씨에게도 올해처럼 기운 빠지는 해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 종일 수확해놓은 꽃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데요. 상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지금 판로가 없어졌어요. 막막합니다. 잘 키우고도 보내지 못하게 된 꽃이 오늘만 자그마치 200여만 원에 이른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1년 중 꽃소비가 가장 많은 때가 졸업 시즌인 1, 2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히면서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코로나가 어제로 딱 1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지금 정말 가격이 예전에 20-30% 선도 안 될 만큼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다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폐기 처분 안 하고 팔린다는 거에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자옥 씨는 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데요. 사람들이 꽃을 꼭 행사 때 뭐 선물 주고 이럴 때밖에 꽃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정말 한 다발이라도 사다 놓으면 분위기도 전환되고 특히 모두들 우울해 하시잖아요. 침체돼 있고 꽃 보면서 희망도 가지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러는 의미로 많이 사다가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지 못한 꽃들을 심폐소생시키려면 정성 들여 잘 키운 예쁜 꽃들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겠죠.
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은 이곳은 광양의 한 플라워 카페. 코로나 블루로 답답했던 마음들 전문가의 손길과 꽃의 힘으로 극복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기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화병꽂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병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린 소재와 꽃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특히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꽃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선택할 때는 색과 크기의 조화를 고려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로 골라주세요. 오늘 화병꽂이의 꿀팁은 바로 이 테이프. 이 테이프로 화병에 칸을 나누면 쉽게 화병꽂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양의 꽃으로 풍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이 테이프에 들러붙지 않도록 접착면은 잘 접어주고요. 화병 입구는 테이프를 감아 깔끔하게 마무리. 화병 속에 물에 담기게 되는 줄기 부분의 이파리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같이 담기게 되면 물이 빨리 상해가지고 꽃도 빨리 시들어 버려요. 잎은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줄기는 비스듬하게 잘라줘야 물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소재로 작품 형태를 먼저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를 화병 높이 1대1 정도로 생각을 하고 꽃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꽂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화병 꽂이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같은 꽃을 그룹핑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꽂아주는 게 더 쉽게 예쁘게 꽂으실 수 있어요. 꽃들의 높낮이와 조화를 잘 살펴가며 꽃을 꽂아주면 드디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화병 완성! 화병의 꽃은 2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싱싱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사람들의 시선 역시 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식물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면서 생겨난 변화의 바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플랜테리어랑 플랜트 식물 인테리어를 합성어로 만든 말인데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와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듯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도 애정을 쏟는 반려식물 시대. 그렇다면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소포라나 코르키아를 추천드리거든요. 소포라 코르키아는 일단 온도랑 물주기만 잘 맞춰주면 새순이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재미로 꾸준히 키우실 수 있어요. 집이 좁거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걸어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 강력 추천!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겐 문지르면 향이 나고 먼지를 흡착하는 유칼립투스가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전문가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식물 분갈이에 도전해볼까요?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분이 만약에 지금 색깔은 약간 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물기를 먹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토를 넣어줄 건데요. 마사토는 물 빠짐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 물이 잘 빠져야 뿌리가 썩지 않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마사토 위로 흙을 부어주는데요. 우선 3에서 5cm 정도를 넣은 후 나무를 심으며 필요에 따라 덜어내거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묵혀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벌레 유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이끼나 잡초가 있는 거는 다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의 흙은 아낌없이 탈탈탈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기에 넣고 흙을 눌러주는데요. 이때 화분의 가장자리 쪽만 살살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뿌리가 상하지 않거든요. 자, 화분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끼를 올린 후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주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제 이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게의 25배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가습 효과까지 줄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가습의 산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끼까지 더해주면 보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겸비한 우리 집 플랜테리어 완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꽃으로 화사하게, 초록의 기운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여파로 더 추운 이 겨울, 우리 집에 싱그러운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제가 엄청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최고라면서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금속 가공업으로 대구에서 최고라고 하시던데? 최고 오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고자가 높을 꼬가 아니고 오래된. 원래가 그러면은 금속 가공업을 하신 지가 몇 년쯤 되셨어요? 금년 3월 9일이 되면은 만 54년이 됩니다. 실례되지만 아버지 원래 연세가? 우리 그 민정 나이라 그러죠? 네. 실제 나이는 67입니다. 13살이면은 이 법률상으로도 공장에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뭐 법률상으로 이런 거는 크게 뭐 구애를 받지는 않았고. 그럼 당시에 그 공장에는 아버지와 같은 나이의 어떤 분들도 계셨어요? 거의 없었죠. 그럼 아버지가 막내였어요? 네. 오, 아버지 고향 어디신데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에서부터 금속 가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러면요? 5학년 수료만 하고 이제 대구로 이주를 한 거예요. 왜 5학년밖에 못 하셨어요? 그게 뭐 6학년 딱 졸업하면 될 낀데. 아버님 병환으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10월에 뭐 재산절에 뭐 있습니까? 뭐 논밭대기 뭐 조금 있는 거 다 팔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한테 빚을 얻어가지고 병원비를 떼고. 올라오시고 어디서 사셨어요? 침산동에요. 누구 집이에요? 새빵 살았죠 뭐. 혼자서요?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 가족도 다 왔어. 아, 다 올라왔었어요? 아, 다 같이 경남에서 네. 다 올라오신 거예요, 이렇게. 아. 아버님이 6.25 때 강원도 철원 금화지구에서 전투를 하셨답니다. 아, 참전을 하셨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했던 백마고지 좌측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구속이 되어 나왔죠. 그럼 그 후유증으로 병원 다니신? 갈비뼈 사이에 그 흉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늑불에 이제 파편이 박힌 가지고 늑막염을 갖다가 이제 치료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금이야 뭐. 지금 같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일상생활 하실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뭐 또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한테 뭐 따로 뭐 이야기하신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뭐 한 거는 없었고요. 운명을 하시기 전에 좀 이제 한 몇 시간 전부터 좀 이상한 좀 느낌이 힘들어하셨구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는 큰 집에 가서 그 큰아버지 좀 모시고 오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 저는 이제 길을 그리 떠났고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판고에 데려와라. 아이고. 저를 소차례 찾더랍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아버지보다도 좀 26년을 더 살았습니다만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더랬으면은 정손자까지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참 그게 몹시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님이 옛날 그 시기에는 어떤 고생을 하셨고 했던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잠깐 보니까 아버지 젊은 날에 뭐 이렇게 외람되지만 인물이 장난 아니던데요. 저한테 사실 여자친구가 한 10명은 넘었을 거예요. 야외전축 들고 다니면서 뭐 좀 투수도 춤도 추러 다니고. 아버지 춤도 췄다고요? 지금 후회하십니까?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시원하게 놀으셨네. 그때 이제 금속 가공이 이렇게 관심 있어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자리 찾다가 가신 거예요? 그때는 뭐 1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집에 뭐 좀 보태더라도 조금씩 모아가 뭐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이제 하루에 15원을 받았어요.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하루 일당이 15원이라고? 네. 10시간에? 네. 별건 안 하고 한 달 꼬박 하면 450원. 그때는 가르쳐 주는 기라고는 없었어요. 이게 어깨너머로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뭐 처음에 제가 있던데 거기서는 또 보면은 뚜리기 떠처럼 팍 때려. 아, 공장에서 이 기술 가지신 분이 드릴 연사 이거 하고 있으면 뭐 좀 배우려고 어깨너머 보면은 저리 가라도 아니고. 네. 그냥 주먹으로 날아와요. 빡 때려 쁩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이씨,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얘네들보다는 기술이 훨씬 더 좋다는 소리를 듣겠다. 결혼 언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1년도에 결혼식을 했고요. 24살 때 그 집사람하고 동거를 했어요. 결혼식을 할 입장도 못 되고. 아, 식을 올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먼저 살자. 어쩌다가 혹시 속도 위반 아닙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반한 거는 철저한 외모가 아니었을까. 글쎄요. 항상 많이 미안했죠.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 어머니한테 한 번도 그렇게 뭐 마음을 표현해 본 적 없어요? 고맙다고? 뭐 직접적으로 참 고맙다는 뭐 말은 제대로 못 해봤죠. 안 해보니까 이게 되나 이게. 이건 아직. 아, 요건데. 아, 요건데.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아버지 저 계속 나는 소리는 뭔데요? 아, 컴프레서 가동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좀 섰다가 돌아갔다가 계속 돌아가야 되겠네 계속. 네. 저는 이쪽에 완전 문해안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많아요. 반짝반짝거리는 뭐 나사 같은 것도 있고 구멍 난 것도 있고. 네. 다 이런 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제가 듣기로는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해 쓰다가 네. 국산화를 성공을 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시킨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제품인데 그게? 자동차 부품이죠. 오, 외국자시네요. 제가 너무 가시고 브레이크 에어 실린더에 들어가는 그 피팅 반조락하는 제품입니다. 아유, 들어서 모르겠다. 어렵다. 뭐 어떤 건지 뭐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까? 네. 아, 손에 쥐고 계시네. 네, 이 제품입니다. 이거라고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럼 아버지는 이걸 생산한 장비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를 개발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 다른 데서 의뢰가 들어와서 했던 겁니다. 그 모기업이라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뭘 믿고 만들어 달라 했는데요. 야, 이 사람은 남들 이걸 어떻게 개발하냐 그랬더니 친구 자네 기술 같으면 충분히 한번 개발 안 하겠느냐. 야, 그럼 아버님은 그때부터 좀 유명하셨겠네, 입소문으로. 금속 가공 쪽에서는 김판고의 이름 석자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가 있었죠. 아, 아버지 기업에서도 안 된다는 걸 그 김판곤이라는 한 인물에게 맡긴다는 거로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1년?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점점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버지가 오래된 게 아니라 고네요, 진짜. 이 공구를 아버지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라? 아니요. 왜요? 공구 가지고 뭐 특허 낸다는 거는 그때는 뭐 사실 뭐 생각도 못했던 거죠. 아깝다. 여태까지 그러면 특허 한 개도 안 냈어요? 사장식인 특허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잠깐만. 특허를 사장시켰다고요? 왜요? 빛을 못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특허 없어요? 현재 지금 컴프레셔 응축수 자동 배출 밸브하고 시스템 두 종류로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컴프레셔에서 발생이 되는 물을 자동으로 빼내준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 듣기로 최근에 또 특허를 또 출원을 21일 날 그 지난주 목요일 예,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이야, 그거 뭔데요, 그거는? 컴프레서 응축수 자동 드레인 밸브라고 또 관련된 또 다른 또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 계속 이렇게 특허 계속 내실 거예요? 또 좋은 게 또 구상이 되면은 또 내겠죠.